자, 체질은 사실은 인간의 다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 사상체질, 우리 이재만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미 2500년 전에 그리스의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사체액소를 주장했어요. 자, 그러니까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거고, 어찌됐건 우리 이재만 선생님이 완성을 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사실 저도 거의 20년 브라질에서 살다 왔거든요. 제가 동서양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연구 활동을 했는데, 동양과 서양이 굉장히 다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자, 일단 뭐가 그렇게 다르냐?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몸이 뜨거운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인삼을 먹으라고 하나요? 먹지 말라고 하나요? 네, 먹지 말라고 해요. 자, 그런데 서양 영양학 관점에서 본다면 몸이 따뜻하다가 비과학이에요. 자, 서양은 36.5도의 인간만 인정해요. 몸이 따뜻하다, 차다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생강이나 마늘, 이런 식품들 따뜻하다고 하나요? 차다고 하나요? 네, 따뜻하다. 그러면 오이와 수박은? 네, 이거 다 비과학이에요. 자, 그 어떤 식품, 성분 분석표에도 어떤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따뜻하다, 차다를 표기하지 않아요. 자, 그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다 사람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존재할까요? 그쵸, 달라요. 그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볼 수 있냐면, 어떤 사람은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근데 서양의 영양학에서도 이 칼로리가 있잖아요. 결국 그들은 언제나 모든 거를 칼로리로 얘기하는데, 똑같은 칼로리를 먹고 누구는 살이 찔 수도 있고 누구는 안 찌고 빠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인간은 다른데 서양은 그 다름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인간만 인정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실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듣는 정보의 대부분이 서양 관점에서 듣는 걸 듣다 보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나와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와요. 특히 우리는 이번에 코로나 때 느끼셨죠? 어떤 사람은 코로나 걸렸는데 증상이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돌아가세요. 자, 백신 맞고도 어떤 사람은 정말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아프다 나는 분이 있다는 거죠. 자, 그만큼 사실 인간은 다릅니다. 근데 이런 것만 또 다르냐? 여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떤 분은 술을 잘 먹어요. 근데 어떤 분은 술을 전혀 못 먹어요. 자, 그러면 술 잘 먹는 사람과 술 못 먹는 사람의 어떤 알코올 분해 능력을 비교해 본다면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모든 거에서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개인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어요? 많이는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냥 우리는 대충 하나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우리 보통 하루에 물을 얼마큼 먹으라고 하죠? 1.5에서 2리터. 그렇죠. 예. 근데 여름과 겨울을 구분해 주나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2리터인가요? 네, 똑같이 2리터. 네, 똑같이 2리터예요. 남자, 여자 구분해 주지 않고 2리터고요.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강호동 씨와 강수지 씨가 하루에 먹어야 되는 물의 양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에 공감하세요? 아니잖아요. 자, 오늘 한번 이렇게 인간의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건강해지는 방법, 그래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 네. 소화를 못 시키는 분은 어쩔 수 없어요. 소화 잘 되는 음식 먹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뭐 지방을 분해 잘 시키는 사람은 괜찮지만 지방 분해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담백한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나만의 건강법 오늘 한번 저랑 이야기해 보시고요. 또한 사람은 원래 다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로 보다 보니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꼭 쓰는 말 있죠. 저 사람 왜 저래? 예,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인간이 얼마만큼 다를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면서 살짝 반성도 하셔야 돼요. 내가 뭐 먼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한테, 내 남편이나 아니면 부인이나 아이들한테 혹시 그런 잘못을 하지 않았나에 대한 것도 한번 이해하면서, 역시 세상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통 잘하는 사람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소통을 잘하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상대방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 또 한번 사상체질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체질을 알면 사람이 보인다입니다. 자, 현대 과학이 발전하면서요, 사실 이제 유전자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인류 역사를, 호모삼피엔스의 인류 역사를 약 25만 년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오랜 기간 중에 유전자를 안 거는 불과 한 100년,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유전자를 완전히 분석해낸 거는 불과 20년 전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지식들은 이 유전자에 대한 거는 제외되고 내려오던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 사실은 유전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여태까지 행동해 왔던 거예요. 보통 우리 만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죠? 네. 하면 된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근데 분명히 여기도 계실 거예요. 나는 오후에 커피를 못 마신다는 분 혹시 계세요? 네, 있으실 거예요. 자, 이런 분들 왜 커피를 못 마시는 거예요? 잠이 안 와서. 저는 밤 12시에도 아메리카노 먹고 너무 잘 자요. 자, 이건 무슨 차이일까요? 네, 그게 바로 유전자 차이예요. 아까 알코올도 마찬가지예요. 커피도 저는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를 지정하는 유전자를 부모로부터 좋은 걸 받아서 바로 분해시켜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유전자를 받지 못했어요. 자, 그런 분들은 10,000시간 연습한다고 커피를 오후에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자, 그 이유는 유전자, 내가 노력으로 없는 유전자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가 이게 진리예요. 자, 그러면 사실 우리는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가족이라도 유전자가 다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저와 함께 이 인간의 다름, 유전자와 체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한번 이 정도로 인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자기 개발과 내 건강, 정확히 내가 누구인지 알고 가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완벽하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어요. 암도 어떤 암에 걸릴지, 혈압 때문에 고생할지, 당 때문에 고생할지 미리 다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피부 상태, 뭐 대머리가 될지 안 될지 미리 다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지금 모자 쓰고 있잖아요. 제가 모자를 왜 쓰고 있을까요? 자, 머리는 있어요. 머리카락이 없는 거지. 자,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유전자예요. 결국 우리 부모 중에 어떤 분이 대머리가 있는 거죠. 그만큼 사실 우리는 부모가 준 유전자만을 발현시키지 주지 않은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는 없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분명히 유전자 주지도 않고 자식들한테 엄청 힘들게 했을 거예요. 자, 내가 주지 않은, 나와 내 남편이 주지 않은 유전자는 우리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래서 알고 제발 요구할 걸 요구하세요. 안 되는 건 안 된다. 자, 이제 오늘 이 사상체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해드릴 텐데요. 사실 이 사상체질학은 지금부터 약 130년 전에 우리 이재마 선생님이 동의수세보이는 책을 통해서 세상에 알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포크라테스의 사채액설의 어떻게 보면은 완결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사실 한국 정부도 약 1,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어요. 이재마 프로젝트의 약간 과학화를 위해서. 자, 그런데 완벽하게 다 결과를 내지 못했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냈는데요. 자, 제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자, 체질은 사실은 꼴값에 대한 이야기예요. 외모에 거의 대부분이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꼴값이 빅데이터다. 꼴값이 빅데이터예요. 자, 생긴 대로 논다가 이게 진실이고 이게 과학이에요. 네, 이게 진실이고 과학이에요. 네? 생긴 대로 논다가 딱 맞는 말씀. 맞습니다. 딱 맞아요. 예, 예. 자, 근데 자 보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다 유전자고, 자,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과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 어느 쪽 사람이 좀 더 긍정적일까요? 잘 시키는 사람. 네, 그렇죠. 에너지가 많은 사람, 에너지가 적은 사람, 누가 좀 더 남한테 배려를 많이 할까요? 네, 이거예요. 이게 바로 꼴값이고 이게 바로 빅데이터라는 거죠. 자, 사실 그 이재마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자, 사상체질학은 크게 사람을 네 종류로 나누고요. 태양, 태음, 장기의 구조가 정반대, 소양, 소음, 장기의 구조가 정반대면서 일단 태양인은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자, 제가 지금부터 각 체질의 특징을 말씀드릴 테니까 본인이 어떤 체질인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 여성분들이 그런 실수를 잠깐 하시는데 자꾸 본인의 원래를 찍지 않고 원하는 거를 자꾸 찍다 보면 체질 분석이 잘 돼야 안 돼요? 네, 안 돼요. 자, 그리고 예전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전에 445 얘기는 하지 마시고 지금이 66이면 네, 66이 나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직 그 유전자가 발현이 안 됐던 거고 지금의 내가 정확한 그 체질 유전자인데요. 일단 태양인 전체 국민의 0.1%밖에 없어요. 1,000명 중에 1명 있습니다. 태양인의 가장 큰 특징,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이에요. 자, 이들은 4시간 자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3시간만 자면 모든 피로가 풀리고 더 자라고 하는 게 가장 힘든 사람이 있어요. 자, 혹시 이 안에 나는 3시간만 자도 모든 피로가 풀렸기 때문에 언제나 3시간만 잤다. 혹시 계세요? 네. 5시간 안 땡이에요. 땡. 5시간은 태양인의 조건이 아니에요. 자, 그만큼 사실 태양인은 수면 시간이 굉장히 적고요. 또한 완벽함을 추구해요. 평범하지 않아요. 자, 그만큼 아주 독특한 체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태음인. 자, 여기 사진에서 보듯이 가장 얼굴이 동글동글한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는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은 선생님, 저는요, 남보다 많이 먹지 않는데 네, 뭐가 쪄요? 네, 살이 쪄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자, 그리고 요 체질 또 그 피부의 특징이 있어요. 피부가 약간 두꺼운 편이에요. 그리고 유분감이 많은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이 체질의 남성분들은 거의 크림이라는 거를 얼굴에 바르지를 않아요. 네. 본인이 만들어내는 유분만으로도 충분히 유분감이 돌아서 더 이상 크림을 바를 필요가 없는. 자, 그러면서 정말 꼴값대로 정말 여유 있고 안정감 있고, 자, 그리고 약간 고집이 있어 보이는 그런 체질이 바로 태음인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우리 소양인, 네 체질 중에서 가장 에너지 대사 속도가 빠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 가만히 앉아 있는 걸 좋아할까요? 방방 떠다니는 걸 좋아할까요? 그렇죠. 예. 방방 떠다니는 걸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분들의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옷을 굉장히 특별하게 입어요. 평범한 옷은 거부해요. 뭔가 컬러나 디자인이나 이런 거에서 독특하지 않으면 절대로
입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체질이 바로 소양인. 자, 그리고 마지막 우리 소음인, 소양인과 정반대로요. 이들은 에너지 대사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리고 요 체질의 약 70%는 소화력이 떨어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서 특히 여성의 경우 손발이 차갑고 특히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면서도 특히 지방 분해력이 떨어지다 보니 담백한 음식을 좋아하는 게 특징이고요. 추위를 잘 타다 보니까 언제나 스카프, 가디건은 언제나 갖고 다니세요. 그래서 제가 딱 봤을 때 우리 선생님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네, 자,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자, 요렇게 요런 모습에 저렇게 꼭 목에 목도리 스카프를 두르고 있으면 어떤 체질이다? 네, 소음인이다. 그래서 이렇게 사실은 체질은 외모에서 바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 이재만 선생님도요, 체질을 분석할 때 첫 번째가 외모였고요. 두 번째가 심성이에요. 네, 결국 꼴값과 심성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태음인 약간 오동통하신 분들이 천사가 많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은 거고요. 홀쭉하게 갈수록 아무래도 체력도 떨어지고 소화력 떨어지다 보니 살짝 예민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우리 스님 같은 분한테 밥 한 숟가락 남았을 때 그거 먹으라고 하면 안 돼요. 네. 그거 먹었다가는 소화제 먹어야 돼요. 근데 우리 선생님은 그거 먹어도 끄떡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왜 그거 냉기면 복 없다고 하잖아요. 또 복 없는 게 나아요. 약 먹는 것보다는. 그렇죠? 자, 이렇듯 원래 이렇게 사람은 다를 수 있다는 게 바로 체질학이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자, 근데 행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이겁니다. 사실 직업이라는 게요,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내가 잘하는 거 해야 돼요. 특히 지금처럼 기하급수적 기술사회 모든 게 빨리 변할 때는요, 이제 뭔가 배워서 한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내가 잘하는 거를 더 잘하게 해서 경쟁이 붙어야지, 못하는 거를 억지로 배운다는 거는 이제는 거의 불가능하고 보셔도 됩니다. 자, 우리 인공지능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다 없다? 네. 이제는 잘하는 거 해야 되고요. 또 그래야 내가 더 행복감을 높일 수 있어요. 자, 결국 사상체질학은 그럼 왜 알면 좋으냐? 타고난 본성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타고난 본성.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알았을 때 내가 더 나를 잘 개발할 수 있고 내 건강도 잘 지켜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내 장점은 극대화시키고 내 단점은 최소화시키는 거.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하면 된다 외치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 시대에 안 맞는 사람이에요. 하면 된다를 외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요, 내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해야지, 모르고 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결국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그래야만 건강, 자기개발, 진로, 자녀교육 같은 데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잠깐 더 이 사상체질학 살짝 이야기해 드리면, 자, 이분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말 위인이에요. 왜냐하면 그 누구도 완성시키지 못한 이 인간의 다름을 완벽하게 완성시켰는데, 자, 이분은 인간의 다름 장기의 강약으로 설명하셨고요. 또한 이분은 현대의학이 이야기하는, 자, 우리 현대의학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만병의 근원은 뭐예요? 자, 만병의 근원 뭐라고 그러죠? 스트레스. 자, 근데 중요한 거, 우리 선생님,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사람에 따라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같지 않아요. 또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픈 곳이 같다, 다르다? 다르잖아요. 근데 이거 현대의학은 이거 잘 인정하지 않잖아요. 이분은 정확히 보셨어요. 자, 뿐만 아니라 질병에 걸렸다 하더라도 사실은 질병에 걸리는 원인이 다르잖아요. 근데 우리 현대의학은
그냥 위장병 하면 위장병으로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소음인이 위장병 걸리는 그 루틴과 태음인이 걸리는 게 사실 다르거든요. 그럼 원인을 알아야 병을 고치는 건데 결국 소음인이 위장병에 걸리는 원인과 태음인이 위장병에 걸리는 원인이 다른데 원인을 보지 않고 증상만을 치료하는 게 지금의 현대의학이잖아요. 자, 이거를 한번 바꿔보자는 거고 어차피 우리가 또 다행히 우리 조상 중에 이런 분이 계시니까 우리가 좀만 노력하면 이거 알아서 좀 더 질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전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상체질학 정말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국 오늘의 주제는 이겁니다. Who am I? 내가 누구인지 알아가는 것. 그리고 조금 더 여유 있게 우리 가족의 체질이 누구인지도 한번 알아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족의 화목, 사실은 꼭 첫 번째가 뭐냐면요. 도대체 우리 가족이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 전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제가 사실 오늘 너무 시간이 작아서 다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이런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 서로를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너무나 많았을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그냥 대충이라도 다름을 좀 이해해 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족과 같이 이야기하실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사상체질학의 일반적인 특징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체질은 바뀌지 않고요. 부모로부터 받습니다. 자, 그러면 엄마 아빠의 체질이 다 태음인이면 아이들은 어떤 체질만 태어난다? 네, 태음인만 태어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엄마 아빠의 체질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 혹시 우리 선생님 저기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3남 1녀. 네, 다 같으셨어요? 좀 다르셨어요? 다르죠. 네.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형제자매 생각했을 때 좀 다르면 부모의 체질이 다름을 의미합니다. 저도 저와는 전혀 다르게 생긴 형이 하나 있어요. 어디 가서 형제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완전히 외모가 다르니까. 근데 어느 정도 다르냐? 저는 키가 178에 몸무게 82kg예요. 자, 우리 둘째 형 키는 182에 몸무게 128kg예요. 일단 체형에서 완전히 다르고요. 자, 그렇다면 저와 우리 둘째 형 생리병리 현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그렇죠. 네. 저는 밤 12시까지 먹어도 이 몸무게가 마지막이에요. 우리 둘째 형 안타깝지만 지금 28년째 다이어트 하고 있는데 자, 몸무게는 128kg예요. 네. 자, 이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우리 둘째 형의 병리 현상이 같아요, 달라요? 네, 완전히 다르죠. 자,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자, 이거 여러분 아세요? 저와 우리 선생님들 유전자 봤을 때 99.9% 같아요. 0.1%만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달라요. 저와 우리 둘째 형 뭐 유전자 거의 같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외모나 뭐 성격 완전히 다를 수 있어요. 자, 뭐가 달라서? 체질이 다르냐. 자, 이거는 서양의 유전학으로는 아직 풀어내지 못해요. 사상 체질은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나이가 60이 넘고 몸무게가 한 120 넘으면 자, 어떤 질병에 노출돼 있을까요? 그렇죠, 성인병. 쉽게 얘기하면 성인병. 네. 어떤 체질이 그렇게 성인병에 잘 노출되는 체질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선생님, 자, 이렇게 생기신 분들 성인병에 잘 노출되지 않아요. 예. 자, 그게 그래서 알면, 그렇죠. 그러면 뭐가 문제냐? 소화 잘 시키게 하는 게 문제고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결국 체질에 따라 건강해지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죠. 자, 뿐만 아니라 같은 형제라도요. 체질이 다르면 정신적인 반응이 완벽하게 다를 수 있고요. 재능도 완벽하게 다를 수 있고 행복의 조건도 완벽하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는 프리랜서로서 뭐 전국 다니면서 강의하고 이런 삶이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우리 둘째 형은 저 걱정해요. 너 나이가 60인데 아직도 그런 인생 살고 있느냐. 근데 제가 우리 형 봤을 때는 우리 형 인생 별것도 아니에요. 매일
그냥 19, 30분만 외쳐도 돼요. 19, 30분입니다. 19, 30분입니다. 30년째 19, 30분 외치면서 옷도 안 사고 여행도 안 하고 집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우리 둘째 형. 근데 중요한 거, 저와 우리 둘째 형이 가정교육이 같았나요? 달랐나요? 그쵸. 본 게 똑같아요. 유전자도 99.9 얼마큼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체질이 다르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가족 사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자, 우리 어머니 키가 170이셨어요. 아버지 72. 일단 엄마 아빠의 얼굴에서 어느 분이 더 크다? 태음인의 특징, 얼굴이 클 수 있다. 자, 아들이 삼형제예요. 자, 이게 저예요. 저 때 저 머리숱 많았어요. 자, 우리 큰형, 자, 우리 둘째 형이에요. 우리 둘째 형, 저 때 뚱뚱하지 않았어요. 자, 아직은 체질 유전자가 제대로 발현되기 전이라는 거죠. 자, 근데 40년이 지나서 만났어요.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자, 우리 둘째 형 어떤 모습일까 궁금하시죠? 사실 저와 우리 둘째 형 어디 가서 형제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자, 이런 모습이에요. 자, 저와는 전혀 달라요. 자, 일단 저는 패션에 약간 감각도 있고 이렇게 입고 다니는 거 너무 좋아하는데, 자, 우리 둘째 형은 검정색 신발에 검정색 바지에 검정색 티셔츠에 검정색 야구 모자 쓰고 나타났어요. 자, 이날 우리 형이 색을 메고 왔는데 어떤 컬러의 색을 메고 왔을까요? 네, 바로 이거예요. 체질을 알면 그 사람이 어떤 스타일인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요. 자, 우리 아버님 굉장한 멋쟁이셨어요. 넥타이도 몇백 개 있었고 양복도 100벌 이상이 있었고. 자, 우리 형 그거 봤잖아요. 근데 행동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저는 그럼 누굴 닮은 걸까요? 네, 저는 아버지예요. 자, 그럼 우리 둘째 형 누구 닮았을까요? 네, 어머니. 자, 어머니가 태음인이셨고 아버지가 소양인이셨어요. 자, 남자지만 소양인들은 전반적으로 옷에 관심이 있고요. 여자래도 태음인분들은 옷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자체가 달라요. 자, 그래서 형제끼리 모였을 때에도 정치와 종교 얘기 하라고 그래요,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다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가족의 체질을 안다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자, 제가 우리 형한테 이런 컬러의 자켓을 선물하면 우리 형이 좋아한다, 짜증낸다?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뭘 생각하셔야 되냐면 보통 우리는 배려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야, 내가 다 어련히 알아서 너한테 해주겠니? 자, 근데 그때 내 관점에서 해줬잖아요. 내 관점에서. 자식이나 어떤 배우자가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점에서 뭐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 없으면 짜증내잖아요. 화내고. 자, 그러면 진정한 배려는 어떤 게 진정한 배려일까요? 네, 상대방이 원하는 거. 자, 제가 우리 둘째 형과 프랑스 레스토랑 갔어요. 블란서 레스토랑을. 자, 우리 형 좋아할까요? 짜증낼까요? 그쵸. 자, 그래서 우리 형 그렇게 밥 먹고 집에 가서 우리 형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네? 뭔가 먹긴 먹은 것 같은데, 그리고 또한 이랬을 거 아니에요. 밥상 차려와라. 그쵸. 뭔가 먹겠, 네? 자, 그러면 저는 배려해서 형한테 정말 좋은 거를 시간과 돈을 해서 최고로 해줬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 형수하고 형 부부싸움 하게 생겼잖아요. 그쵸. 아니, 먹고 왔는데 뭘 또 먹겠느냐. 왜 밥상을 차려오라고 하느냐. 자, 이게 바로 유전자의 다름, 체질의 다름이 중요한 걸 의미해요. 결국 사람이 다르면 관심이 다르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행복의 조건이 다를 수 있는데 자꾸 내 관점에서 억지로 우리의 아이들한테 내가 생각했던 행복을 밀어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고요. 배우자끼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행복의 조건을
상대방한테 억지로 밀어넣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유전자 말로 변한다, 안 변한다? 네, 안 변한다. 제발 말로써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결국 그게 스트레스고 나도 힘들고 상대방도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강의 꼭 듣고 여기서 끝나시면 안 돼요. 꼭 집에서 실천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체질을 분석하는 방법 정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외모, 그다음에 심성, 그다음에 음식과에 대한 반응 말고도 이렇게 오링 테스트, 펜듈럼 아마 이런 거 보셨을 거예요. 방송에서도 요새 이렇게 하는 거 보셨죠? 자, 이런 게 바로 파동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사람이 어떤 체질인지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이제 개발되어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목소리로도 알 수 있어요. 자, 목소리가 하이톤이면 음인일까요? 양인일까요? 네, 양인일 확률이 높아요. 네, 그래서 중저음이 멋있는 사람이면 전반적으로 태음인들이에요. 태음인들이 하이음이 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페라 가수도 보면 테너는 양인들이고 바리톤은 음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그렇게 사람의 체질에 따라 그러니까 성량, 음의 높이 낮이 그리고 걷는 모습도 다를 수 있고 또한 가장 큰 건 사실 아까 말한 것처럼 음식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자, 어떤 분은 차가운 거 먹었다 하면 바로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겨울에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이렇듯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그 다름을 무엇으로 기준 삼을 것이냐에서 가장 좋은 게 저는 유전자와 체질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사람의 체질의 다름이 장기의 강약에서 온다고 하는데 자, 요 설명 한번 들으시면 왜 장기의 강약에 따라 그렇게 체질, 기질 특이성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태양과 태음은 폐와 간의 장기의 강약이고요. 자, 소양과 소음은 췌장과 신장의 장기의 강약인데 일단 인구수에서 가장 많은 태음이 먼저 보겠습니다. 자, 태음인은 간의 기능이 항진돼 있고 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간의 기능이 항진돼 있으면서 같이 발달하는 게 소장과 피하 지방이에요. 자, 그렇다면 간,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죠? 네, 그렇죠. 해독작용. 자, 태음인 해독의 천재들이에요. 다른 체질에 비해서. 자, 그러면 저 사람들 약간 상한 음식을 먹고도 탈이 난다, 안 난다? 네, 네. 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생존율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높겠죠. 그래서 전 세계 어딜 가나 가장 많은 체질은 태음인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태음인들 간의 기능이 발달하면서 같이 발달하는 게 소장과 피하 지방이에요. 자, 우리 인간은 입으로 음식을 먹은 다음에 입과 위에서 소화시킨 다음에 어디서 흡수한다? 소장에서 흡수한다. 자, 태음인들 소장에 영국제 다이슨 진공청소기를 붙들고 있어요. 네. 내려오는 영양소 놓친다, 안 놓친다? 네, 절대 안 놓친다. 미세 영양소 안 놓쳐요. 자, 다 빨아들여요. 자, 살찔 확률이 높아요. 거기에 그들은 또 뭐가 발달돼 있어요? 피하 지방이 발달돼 있어요. 원래 곡간이 넓게 태어났어요. 자, 그러면 잘 빨아들여서 잘 싸우면 살이 잘 찐다, 안 찐다? 네, 찐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남보다 적게 먹고도 살이 찔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많이 먹어서가 아니라 남보다 적게 먹어도 찔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태음인이 이런 장기 구조로 살이 잘 찐다면 태음인과 정반대 장기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태양인들 살이 잘 찔까요? 안 찔까요? 저 안 찌겠죠. 네. 그래서 사실 태양인들은 거의 살찌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느냐? 그러면 태양인 그룹과 태음인 그룹을 비교했을 때 어느 쪽에 좀 더 안정감 있고 여유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을까요? 그렇죠. 태음인, 여유로운 사람들. 네. 자, 그래서 태음인의 또 다른 이야기가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소화 잘 시키고 약간 살찌시는 분들이 역시 남한테 많이 베풀고 마음도 안정되어 있고 여유롭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별 옆에 있는 우리 소양과 소음 보겠습니다. 자, 소양인들은요, 췌장의 기능이 항진돼 있어요. 그리고 신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췌장이 발달해서 같이 발달하는 게 근육과 위예요. 자, 이들 소화력이 장난이 아니에요. 엄청 소화를 잘 시킵니다. 그리고 빨리 시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 밥 먹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 방방 떠다닌다. 네. 그럼 이렇게 방방 뜨시는 분들 실수할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네, 높겠죠. 자, 그러면서 그럼 이런 분들 순간적인 판단력 좋고 재치 있는 사람들 두뇌 발달이 창의적으로 발달할까요?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발달할까요? 그렇죠. 네, 창의적으로 발달. 그래서 소양인들이 창의적인 두뇌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반면 우리 소음인들 가장 에너지 대사 속도가 느립니다. 식사하시고 바로 움직이지 못해요. 왜? 에너지가 없으니까. 자, 그러면 이분들 에너지가 만들어질 때까지 앉아서 플랜 A 짜고 플랜 B 짜고 플랜 C 짤 때면서 이제 에너지 만들어지면 그때 움직여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실수할 확률은 떨어지겠죠. 왜? 생각을 많이 했으니까. 자, 그러면서 이분들 두뇌 발달 창의적으로 발달할까요? 아니면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발달할까요? 그렇죠. 그래서 체질에 따라 두뇌 발달 패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재능이 다른 거고 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가만히 보세요. 자, 소양인과 소음인 중에서 어느 체질에서 더 많은 의사가 나올까요? 그렇죠. 네. 역시 의사라는 직업이 분석적이고 그리고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생각해 보세요. 어느 외과 의사가 소양인이어서 매번 수술할 때마다 매번 창의력을 발휘해서 수술을 하면 그 병원 망한다, 안 망한다? 네, 망한다. 야, 그래서 각 체질마다 더 잘할 수 있는 직무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제가 지금 대치동에서 진로적성 코칭 하고 있어요. 이 방법을 가지고. 그 기질에 따라 체질적 기질 특이성이 직업과 직무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환경에서요. 생리, 병리, 심리 상태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다, 안 살고 있다?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전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예요. 왜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게 아니라 나의 마음과 다를 수밖에 없어요. 뭐가 다르면? 체질이나 유전자가 다르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각 체질별 특징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일단 태양인 이런 외모예요. 뭔가 다부져 보입니다. 살은 거의 찌지 않아요. 자, 특징 폐가 발달되어 있고 간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질병에 잘 걸리지 않고 병에 걸렸을 때 약을 먹어도 소위 말해서 약발이 잘 붙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런 분들 약 잘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안 먹겠죠. 먹어도 별 차도가 없으니까. 자, 뿐만 아니라 거의 잠을 정말 우리가 보통 7시간에서 8시간 자라고 하잖아요. 그거에 반밖에 안 자도 모든 그 어떤 생리병리 현상이 그냥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자, 그리고 굉장히 독창적이고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이분들. 자, 누가 있나 보면 이런 분들이 바로 태양인들이에요. 일단 잠 안 자는 사람들은 다 모여 있어요. 아침형 인간, 새벽종이 울렸어요. 그다음에 잠 안 자고 전쟁하던 사람, 그리고 두뇌가 발달한 사람이 가장 많아서 이런 천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체질. 사람은 적지만 천재가 가장 많이 나오고요. 호흡기가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마라톤, 수영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자, 이런 분들 어쩌다 만날 수 있어요. 왜? 1000명 중에 1명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히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이상하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저들도 아무 죄가 없고 그냥 본인이 갖고 태어난 유전자를 발현시키면서 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양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상체질이라고 그랬는데 왜 원투? 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조금 더 연구해 보니까 각 체질이 1타입, 2타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소양인 1타입, 2타입, 외모는 다르지만 근본적으로는 췌장의 기능이 강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한 거는 맞는데 각각의 그러면 1타입과 2타입의 차이가 뭐냐? 1타입은 약한 게 약한 사람들이고요. 2타입은 강한 게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언제나 모든 체질에서 1타입보다는 2타입들이 더 체격이 좋고 그러다 보니까 더 소화력도 좋고 마음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안정감이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이분들 호기심 천국이고요. 언제나 새로운 거에 관심이 많아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어려운 사람들. 자, 누가 있나 한번 볼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소양인이에요. 자, 소양인 1타입. 이소령, 차승원, 젤리반천, 한예슬 같은 스타일들이고요. 자, 소양인 2는 백종원, 강호동, 이한희, 김민경 같은 스타일들이에요. 굉장히 등치가 좋은데 자, 이들은 덩치는 큰데 그게 지방이 아니라 근육이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힘을 발휘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덩치가 크면 태음인이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데요. 자, 이들은 덩치는 큰데 그게 근육이에요. 자, 우리 이만기 씨 아시죠? 씨름 선수. 그다음에 이준희 씨 아시죠? 네. 자, 그죠? 씨름 선수. 근데 둘이 똑같은 천하장사 했어요. 근데 분위기가 같아요, 달라요? 네, 달라요. 입이 살아있다 소양인이에요. 그래서 역시 이만기 씨는 방송하는 거예요. 근데 이준희 씨 방송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자, 우직한 태음인들 인터뷰 잘 안 하고 잘 못하겠죠. 입이 살아있는 소양인들 어마어마하게 인터뷰 잘하겠죠. 딱 방송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듯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각 체질이 1타입, 2타입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혹시 나는 소양인인 것 같다 계세요? 나는 소양인인 것 같다. 나는 굉장히 다이나믹하다. 네. 없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태음인. 자, 태음인도 이렇게 1타입, 2타입 체형적인 차이는 있어요. 자, 그러면서 뭐가 차이가 나느냐? 자, 역시 태음인은 간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고 폐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이 태음인 1타입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이 타입의 특징이에요. 태음인 1타입의 약 70%가 과민성 대장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음 2 거의 그런 증상 없어요. 자, 태음인 1은 그래서 건강해지려면 장 관리가 가장 중요하고요. 태음인 2는 모든 게 맛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뭔가 적게 먹는 게 그들이 건강해지는 방법이에요. 특히 우리 태음인 2 선생님들은 지방을 또 좋아하세요. 그래서 혈관과 관련된 질병에 가장 잘 노출된다가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같은 태음인에도 질병의 패턴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다 봤더니 이런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 1과 2예요. 자, 태음인 1, 선우재덕, 정우성, 고현정, 김미숙 같은 스타일. 자, 태음 2, 황정민, 최불암, 현정은, 강부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태음인 2예요. 자, 나는 태음인 1인 것 같다. 혹시 계세요? 나는 태음인 1인 것 같다. 나는 태음인 2인 것 같다. 네. 자, 우리 선생님, 네. 자, 우리 선생님 거의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네. 자,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는 얘기를 못 들어본 사람들은 태음인이 아니에요. 네. 부잣집 맏며느리 같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태음인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결국 외모가 결국 꼴값이 이게 빅데이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두 분하고 같이 얘기 많이 안 해봤지만 좀 더 여유롭고 손 큰 게 누구예요? 네, 바로 여기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네. 자, 이게 정말 웃을 일이 아니에요. 자,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같이 제가 밥을 같이 먹으러 갈 때 레스토랑 결정하는 그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기 무한리필집 갈 필요 없어요. 어차피 고기 2조각 맛집을 가야 되는 거고요. 고기 2조각 갖고는 사실 안 되세요. 그래서 그래도 고기 2조각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신 분. 자, 이게 자, 먹는 데서 인심 난다는데 얼마나 달라요. 자, 그래서 비즈니스의 성공의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사람의 체질을 알고 레스토랑 선택하는 거예요. 왜? 밥 먹으면서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못 맞춰주면 별로 안 좋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한 리필집이 의미가 있으세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선생님도 어느 정도는 양이 되셔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준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이해한다는 것, 이런 디테일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우리 선생님 잠깐 나오세요. 선생님 잠깐만 나오세요. 빨리. 네. 제가 체질 분석 한번 해드릴 거예요. 일로 오세요. 자, 우리 선생님의 얼굴을 딱 뵀을 때 이병헌이가 떠오른다, 안 떠오른다? 안 떠올라요. 네, 소음인은 아니신 거예요. 그쵸? 소음인 얼굴은 아니세요. 소음인들은 얼굴이 작고 계란형이신데 우리 선생님은 작고 계란형은 아닌 것 같고, 자, 피부가 두꺼워 보인다, 얇아 보인다? 네, 두꺼워 보인다. 그러면 일단 소음인이 아니에요. 자, 근데 제가 한번 오링 테스트로 한번 제가 체질 분석해 드릴 테니까 잠깐만 쳐다보세요. 이렇게 손 올리시고요. 힘 한번 줘보세요. 힘. 자, 더 세게. 더 세게. 자, 이렇게 해. 원래 남자 절대로 못 열어요. 자, 근데 제가 어떤 칼라 하나 올려놓으면 힘 쪽 빠져서 애기 만들 수도 있어요. 자, 요거 아시면 부부싸움 하기 전에 상대방의 체질을 알면 이게 100점 100승 나옵니다. 자, 잠깐만. 손 위에 요 칼라 올려놓을게요. 자, 힘 한번 줘보세요. 자, 그랬더니 몸은 이렇게 변해요. 지금 시원하네. 네, 힘을 줄 수 없네, 없다는 진짜. 거예요. 아니, 힘을 줘도 안 돼. 네, 이게 안 돼. 이게 바로 키네시올로지고 이게 바로 오링 테스트예요.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아로마 하나 맡게 해드릴 거예요. 자, 이 아로마 한번 맡아보세요. 자, 페퍼민트라는 아로마를 맡게 해드렸어요. 네, 자, 힘 한번 줘보세요. 자, 그랬더니 갑자기 이렇게 힘이 변해요. 자, 이게 바로 페퍼민트 딱 맞으니까. 인간이 외부의 에너지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제가 다른 아로마 한번 맡게 해드릴게요. 그래서 내 체질에 맞는 음식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 다른 아로마, 이거 자몽이에요. 그레이프루트. 자몽. 네, 그레이프루트 맡게 했더니, 자, 힘 한번 줘보세요. 아까는 페퍼민트 했더니 힘이 세졌는데 자몽 맡게 하면 이렇게 애기처럼 되네요. 그거 희한하네. 네. 아니요, 진짜 아무리 힘을 써도 안 돼. 네, 안 돼요. 열려. 이게 바로 나한테 맞는 컬러와 나한테 맞는 음식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 자, 그래서 진짜 이거-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나한테 안 맞는 그 원푸드 다이어트 하면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없어 죽겠는데 그냥 그거로도 힘이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 네, 우리 선생님은 체질은 저쪽 최불암 쪽이세요. 네, 최불암, 뭐 이건희, 정몽구, 김우중 그런, 그러니까 감성은 좋은데 감각은 살짝 떨어지는 남자, 바로 우리 태음인 이제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한테 그런 감각적인 남자가 되라고 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선생님의 특징은 우직하고 책임감 강한 남자지 저 같은 남자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딱 맞춰버리네. 네. 이게 그 체질을 알면 그래서 이 부부관계나 이 가족이나 어떤 모임에서 상대방의 체질을 안다는 게 이렇게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그리고 선생님 잠깐 한 번만 나와 주시겠어요? 네. 지금 우리 선생님이 여기서 손을 딱 잡았을 때 힘이 빠지면 저쪽에 현정은 씨가 되는 거고요. 힘이 붙어 있으면 고현정 씨가. 자, 그래서 손 한번 올려주세요. 여기다 하나만. 네, 하나만. 자, 힘 한번 줘보세요. 힘. 자, 고현정이 되느냐 강부자가 되느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고현정 되고 싶어? 확실히.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고현정 되려면. 힘을 꽉 주셔야 되는 거고요. 힘이 빠지면 이제 강부자 씨가 되는, 강부자 씨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뭐야 이거. 자, 근데 자, 아니 보세요. 어떻게 된 거야? 자, 그래서 이게 바로 체질이에요. 자, 그리고 요 칼라 한번 올려놓을게요. 네, 올려놓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는 이렇게. 자, 칼라 하나가 이렇게 힘을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건강해지기 위해서 내가 입어야 되는 칼라의 옷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소음인이에요. 자, 이 소음인 이야기할 때 꼭 필요한 거는, 자,
소음인 1타입이에요. 자, 소음인 1타입. 제가 교육청이나 공무원 연수원에서 단 한 명도 만난 적이 없어요. 자, 소음인 1타입들은 정말 몸이 약합니다. 여기에는 안 계세요. 이 체질은 지금 낮잠 잘 시간이에요. 자, 그만큼, 그러면 이분들은 그래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봉사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 종교단체에서 째려보면 안 돼요. 그들은 봉사를 하고 싶어도 뭐가 없는 거예요? 네,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고. 자, 소음2는 그렇지 않아요. 자, 소음2는 커리어 워먼 가장 많이 나오고요. 국가대표 운동선수도 가장 많은데 이들의 특징은 대사 속도가 좀 느리고 또한 하체가 발달돼 있어서 정말 하체가 발달된 운동들은 너무너무 잘해요. 이렇게 각 체질에 따라 체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일이 있다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리면서 자, 이들 소화력이 좀 떨어지고 대사 속도가 느린 게 특징이에요. 자, 1타입 위하수, 위무력증 이런 거 오는 사람들. 소음2는 그렇게 약하진 않아요. 이 체질의 70%는 소화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한 30%는 소화력도 좋고 어느 정도 살도 찝니다. 근데 이들의 장점이자 단점은 나름 완벽함을 추구하고 빈틈없이 일을 처리하는데 경쟁심이 너무 강해요. 자, 그래서 이 체질이 너무 강한 경쟁심을 발휘할 때 대사성 질환에서 특히 암이 잘 오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소음인 2는 경쟁심 살짝 내리고 소화 잘 되는 음식 먹으면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자, 암이 따뜻한 거예요? 차가운 거예요? 차가운 거. 네. 그래서 몸이 찬 사람한테 자주 가는데 자, 저렇게 스트레스 받고 경쟁심 강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 보면 당연히 암이라는 친구가 찾아올 수 있으니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예방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누가 있나 볼까요? 이런 사람들이 소음인 1타입, 이런 사람이 소음인 2타입이에요. 결국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돌의 90%가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특히 아이들 요새 보면 다 연예인 하겠다고 그래요. 자, 이거 체질이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쉽지만 강부자 씨가 2년 동안 아프리카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와도 인천공항 내릴 때 강수지 몸매가 아니라 계속해서 강부자의 몸매가 간다는 거죠. 이 비율은 바뀌지 않는다. 자, 그래서 저는 내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고 자기 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꾸 하다 보니 문제가 생기는 거고 행복감도 떨어진다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자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충분히 멋진 인생 살 수 있어요. 근데 자꾸 없는 걸 가지려다 보니 문제가 생긴다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어떤 재능이 있는지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 아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 제발 애들 잡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요, 서로 불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슬라이드 올라갑니다. 자, 인간의 다름. 자, 이렇게 원래 다를 수 있어요. 원래 다른 4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도 이렇게 4종류의 인간이 살고 있다고 쓰고 교육받은 적도 없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한 적도 없잖아요. 자, 보세요. 감각적인 소양인과 보수적인 태음인이 대화를 하면 대화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돼요. 소양인은 태음인 보면 답답함을 느낄 것이고 태음인이 소양인 보면 웬 오두방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고, 분석적인 소음인과 창의적인 소양인이 같이 어떤 미팅을 하게 된다면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은 꿈을 얘기하고 한 사람은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이게 공통점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같은 사람끼리 일할 때보다는 다양한 체질이 일할 때 더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는 거죠.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들께 자꾸 나 같은 사람들하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름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발전할 수 있는 거고, 그럼 우리가 가장 먼저 뭘 배워야 되느냐? 바로 이 다름을 이해하고 그거를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이 더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더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사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